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 등 8개국에 추가로 고율의 상호 관세를 통보하면서 앞서 관세 서한을 받은 인도네시아도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지난 7일 발송된 1차 서한을 통해 32%의 상호 관세율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1차 서한에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 14개국이 포함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 선언을 근거로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때 처음으로 32%의 고율 관세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어 9일에는 브라질 등 8개국의 2차 서한이 발송됐는데 이 조치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브라질 대통령이 트럼프를 정면 비판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기존 10%에서 50%로 관세가 대폭 인상됐고 해당 서한에는 필리핀, 몰도바, 알제리 등 브릭스 비회원국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비록 인도네시아는 2차 서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인도네시아 역시 향후 조치 확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와 투자 유치 등의 회유책을 통해 외교적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브라질리아에 도착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브릭스 정상회의 종료 직후 이뤄졌으며 국방, 에너지, 농업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첫 브릭스 정상회에 참석을 마친 뒤 리우데자네이루를 떠나 브라질 수도에 도착했으며 회의에서는 반둥 정신 계승과 다자주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회의 분위기를 짓누른 가운데 프라보어 대통령은 글로벌 남반 구간의 경제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강하게 비판했고 브릭스 회원국들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동 성명에서 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요국 정상들의 불참 속에서도 브릭스는 다급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연대를 다졌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고율 관세를 통보받은 브라질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브릭스 정상회의의 반미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프라보어 대통령의 이번 브라질 방문이 전략적 외교인지 아니면 무역 전선에서의 모험인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6월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들 아드하와 방학을 맞아 가정의 소비가 늘면서 5월에 잠시 내렸던 물가가 다시 상승한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 0.19% 올라 연초 이후 누적 상승률은 1.38%가 됐습니다. 이번 물가 상승은 주로 쌀, 고추, 샬롯, 토마토 등 식품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식품, 음료, 담배 항목이 전체 물가 상승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히 변동이 심한 식품 가격은 전월보다 0.77% 상승했습니다. 항공료도 크게 올라 영향을 미쳤지만 해상과 철도 요금이 할인된 덕에 일부 영향을 줄였습니다.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6월부터 주요 교통수단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항공료, 가정용 연료비, 담배 가격 등이 올라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항목도 0.09% 상승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87%로 전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중앙은행의 목표치 범위 내에 있습니다. 다만 금값 상승과 항공료, 식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하반기에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소비 자극책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가 인도네시아에서 초코파이 생산 라인을 본격 가동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롯데그룹의 글로벌 전략, 원 롯데의 일환으로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해 브랜드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롯데가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롯데 인도네시아는 서부 자바주 버카시에 새로운 초코파이 공장을 완공했으며 이 공장은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공장 증설로 초코파이 생산량은 최대 2배까지 늘어나며 이미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초코파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을 고려한 생산도 눈에 띕니다. 새 공장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돼 연간 약 580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환경을 생각한 경영도 함께 실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한국 롯데웰푸드는 인도에서 빼빼로 첫 해외 생산기지를 가동하고 인접국 수출 확대를 목표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롯데는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아시아 핵심 거점으로 삼아 한국과 일본 롯데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브랜드 중심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가 승차 공유 서비스의 기본 요금을 8에서 15%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운전자와 소비자, 플랫폼 업체 간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3년간 유지되던 요금을 올려 운전자 수입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수요 감소로 오히려 운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차 공유 운전자 단체 가르다 인도네시아는 요금 인상보다는 플랫폼 수수료를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일부 플랫폼과 밀접한 단체와만 협의하고 독립운전자 단체는 배제했다며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 단체와 플랫폼 측도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잭과 그랩은 요금 인상이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용자의 구매력을 고려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맥심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7에서 12% 수준의 점진적인 인상이 수용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이번 요금 조정안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존 세계 지역별 요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시행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운행 중인 고속철을 수라바야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밝혔습니다. 아구스 유도요노 지역개발조정장관은 이 사업이 프라보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지역 간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속철 운영에 참여한 국영기업들은 이미 큰 손실을 보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운영사가 본 손실은 4.2조 루피아에 달했고 국영철도공사도 이 중 2.2조 루피아를 부담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비와 이자, 세금 등으로 매년 3조 루피아 이상 손실이 예상돼 사업 확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운행 중인 반둥 노선도 아직 수익이 나지 않고 환승 연결도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투자 없이 수라바야까지 노선을 늘리면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최근 고속철을 이용한 승객이 꾸준히 늘어 6월 말 기준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을 잘 살려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환승을 편리하게 만들면 수익 개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지금 노선의 안정성과 성과부터 확실히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